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보시는 그림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피테르 루벤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클로드 로랭의 작품인데요. 세 가지 작품이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사건이에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파리스의 심판이요? 파리스. 파리스 예.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때. 맞아요. 파리스. 우리 오, 세대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만화책이 유행을 해가지고. 맞아. 그림체 엄청. 바뀌어서 울었어요 그때. 맞아요. 저도요. 그 이후로부터 좀 안 보기 시작했죠. 막 네. 아킬레스 나오고. 맞아요. 난 사랑의 실패에서 울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만화 보고 울었어요? 아 그때 그림체 바뀌어서 낭만 그래? 파괴. 아 몰랐네. 네, 이 작품이 아까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파리스의 심판. 지금 이것이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죠. 예,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기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당연하게도 초대를 받지 못해요. 네. 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황금 사과를 하나 딱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황금 사과에 적혀있던 글귀가 뭐였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드린다. 이 사과를 그런 사과를 하나 툭 던져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왕들의 여신 헤라,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그 미와 사랑의 여신 아포로디테, 이렇게 세 명이 엄청 화가 나면서 붙은 거예요, 세 분이. 그렇게 해서 누가 이 사과를 과연 쟁취할 것인가 얘기하고 끝에 이제 저 목동 파리스에게 가서, 인간 목동 파리스에게 가서 누구에게 이 사과를 줄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보면은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는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아포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포로디테를 선택을 해서 나중에는 네, 그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 헬레네 때문에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이 왕이 아니라 이 신들이죠. 네, 신들이 각자 또 서로 지지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엄청 싸움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들의 싸움에 인간들 등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 생각나네. 새록새록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화책으로 많이 접했죠 저희 세대. 저는 전혀 안 봐가지고. 올림푸스 맞아요. 올림푸스 신들인 거죠. 올림푸스. 네,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의 영감이 된 그런 사건이었고 전쟁이었는데, 지금 그 사건을 촉발시킨 것이 결국에는 그 황금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사과 하나가 이 커다란 사과. 네, 사과. 또 사과네요 또. 그거는 의도하지 못했는데. 네. 사과. 이 사과가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의적으로 또 사과가 굉장히 촉발을 내는 역할이 있네요. 괜히 새날 PD님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만들어가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량 이렇게 만들어가네. 보셨죠? 이 역량. 야 사과를 그렇게 또. 그런데 이 큰 그림 역시 네. PD님.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쟁이라는 것들이, 근데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은 뭐 엄청 큰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것들이 균열을 일으켜서 문제들이 촉발된다는 거, 발화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연계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다만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돼서 각자가 외치는 진실을 추구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박지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박지원 관심 종자 관심 끊으면 안 돼 해서 얘기가 계속 진행돼 있는 건데, 실제로 박지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인들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독도 한국 땅이냐고 물어보면 100% 안 나옵니다.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국민은 독도를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대변할 필요까지 있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박지원에 대해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지자 하는 사람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일단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박지원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성을 지지한다라는 어쨌든 표방을 하지만, 그 여성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박지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에게 굉장히 폭력을 가하고 사이버 불링하고
위협을 가하는 거 이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실제로 황 이사님이 직접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예, 대해.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원순 희두창 해가지고 또 이거를 고인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또 쓰고 있더라고요. 유행하는 유행병으로. 예, 이렇게. 원숭이두창을 아. 원순 희두창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이런 게 또 돌아다닌다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박지원 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참. 박지원 씨를 지지하는 이유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보다 평등한 사회, 조금 더 지금보다 진보적인 대한민국을 꿈꿔서 만약에 한다면 지지하는 거라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고 네. 물론 정치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지지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 네. 뭐 그러든 말든 어쨌든 지지하지만 막 여기저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완벽하게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발언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들한테까지 2030 여성들한테까지 대놓고 그 신상 털고 뭐 스스로 목숨 끊으라 하고 뭐 이것저것 악플 달고 이러는 거를 또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 그걸 옹호해요? 예, 뭐 그들의 혐오는 정당하다. 아 정당한 혐오가 있어요? 네, 아. 먼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예전에 뭐 이건 또 이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네네. 간단히만 네네. 하자면 네. 예전에 그 이런 분노가 왜 나왔는가 이해해서 저도 그 글을 쓰고 그걸로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잖아요. 이 몇 년간. 그리고 결국엔 현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엔 지금 2030 남성들이 지지하는 명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분들도 어찌저찌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당연히 지지하잖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정말 치열한 논의가 그 다음 당대표가 뭐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폭넓게 논의도 하고 대선 지선 평가도 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창구로 얘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리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대중들한테 노출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 저는 박지원 씨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뭐 강성 팬덤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사실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어떠한 풍파에도 상당히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어려울 때 집회도 나가고. 근데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그 박지원 씨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시간이나 시기가 어떻게 됐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황희도 씨도 그렇고 그럼 재우님도 그렇고 이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치가 어떤 정치냐,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사이트에 가서는 문재인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지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이트 가가지고는 이재명 지키려면 문재인 버려야 된다라고 똑같은 사람이 말하든지 안 하는지 말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반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아니 거거든요. 실제로 그 걸린 사례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조작 사례. 그렇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초에 가가지고 여자인 척하면서 글 남기고 아하. 그걸 다시 남초에 끌고 와가지고 여초에 이런 얘기가 있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 사례는 확인이 됐는데 저는 박지원 지지자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것도 몇 개 또 제보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냥 쟁여놨을 뿐이죠. 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박지원이 그런 지지자들 몇 사람을 보고 간다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 100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라고. 그리고 현실 정치 쪽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된다. 굉장히 필요한 목소리 맞잖아요. 그쵸. 소수자 약자들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맞죠. 근데 이게 진짜 민주당이 추구할 수 없는 가치를 네. 주장하면서 어쨌든 소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 그쵸. 가치랑 동떨어지더라도. 근데 그 목소리도 대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뭔가 이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다. 너 왜 소수의 목소리를 탄압해? 그러면서 얘기 자주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런 거 잘 써먹는데 성역화 얘기를 거기에 갖다 붙이죠. 너 이거 성역화하는 거야? 이런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걸 게 지금 전혀 아니죠. 2022년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막아야겠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 굳이 대변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실명 인증도 안 하고 아이디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에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역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한 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탄원서로 또 서명을 해주고 계시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얘기가 쭉 돼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이준석을 일단 봐야 된다. 무관심이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왜 무관심이 답이라는 그게 필요하다고도 보면서도 매번 그게 상황마다 다르죠. 예, 매번 그게 공식처럼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 아프리카 TV 저희 동료들이잖아요. 처음에 아프리카 시장 개척한 사람들 프로게이머 동료들이 처음에 BJ가 돼가지고 인플루언서 시장 만든 사람들이에요. 다 주위에 프로게이머들이 그 시장 만들었고 스타크래프트가 거기서 다시 부흥하면서 옛 향수의 전분들이 또 거기에 많이 유입도 되고 그때 일베도 많이 유입되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2010년 중반쯤에 제가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10대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그 채널도 보고 있고 그 방송에서 3.1란 얘기하고 5.18 폭동 얘기하고 있어요. 수만 명이 보는데 거기서 맞다 쌍남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 전술들이 그들도 나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도 무관심이 답이다 얘기 있었어요. 저런 거 보는 애들이 얼마나 되냐. 일반 친구들 아프리카 TV 붙잡고 있지도 않는다. 한 줌이다. 그때도 늘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내가 너무 과몰입해서 봤구나. 내 주변 사람들만 너무 봤구나. 5천만 인구 중에 몇만 명 보는 게 그렇게 크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fem코로 넘어가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자기 정쟁화시키면서 이준석 하태경이 또 쫙 끌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거 좀 걱정된다 얘기하니까 그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의 이준석 하태경의 입지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 저 끝자락에 있고 주류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스타나 롤 같은 게임으로 자주 비유하는 게 뭐냐면 스노우볼. 네. 지금 당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어느 순간 내 턱 밑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는 과정들을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러고 넘기다 보면 그냥 한순간에 배인다.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 일개 권리당원인데 왜 얘기 자꾸 실어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일개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실어주는 상황이 생기면 또 그것들을 내부에서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커뮤니티에 날라지고 이것들이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순환고리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후위기 꺼내면 기후위기가 막 온다 어쩌나 하는데 그거 겨우 세계의 온도 1도 2도 때문에인 거예요. 그치, 평소에 우리 1도 2도 달라지는 거 느끼나요? 오늘은 20도였고 내일은 22도야. 느끼나요? 체감이 되나요? 모르죠. 그냥 이렇대 이러고. 그쵸. 근데 세계 평균 기온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후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도 2도 달라지면 그 파급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스노우볼처럼 돌고 돌아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항상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지지와 정치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후 같은 안정적으로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할 그 방향에 자꾸 흠집이 나고 그것이 이제 스노우볼이 돌아와서 이제 훨씬 더 크게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될 텐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작은 이탈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할 때도 이게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님이 뭘 거론한다 이거랑 또 제가 거론한다 이거랑 또 다른 분들이 거론한다 이거랑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채널 같은 채널도 구독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 하는 거고 또 뭐 슈퍼챗 멤버십 지금 또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고생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박지원이 진짜 당대표 나와서 당대표 될까봐 무서워서 언급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균열, 황금 사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펜코 엠팍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일베에서도 그렇고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민주당을 찍지 말고 국힘을 찍어라라는 식으로 작업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5.18의 북한굴 개입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거, 여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이어가다 보면은 절대 민주당을 찍을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을 안 찍게 만들면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저들의 승리입니다. 정치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무관심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왜냐면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저는 윤석열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누군가의 엄청난 팬덤과 지지와 국민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윤석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40% 박스권도 지금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지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을 엄청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쵸. 맞아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민주당을 안 찍게 되면 저쪽이 승리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저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네. 간단히 마무리하자면 그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기세 싸움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왜냐면 남들 다 빠져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댓글 달고 있으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댓글 남기는 사람 심지어 게시글 올리는 사람 아이디까지 추적해서 계속 따라붙는 것도 지금 이미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전혀 새롭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관심 안 가지고 뭔가 그냥 외면하고 하면 어느 순간 다 일방적인 얘기들이 도배가 되죠. 네. 전 커뮤니티나 혹은 언론과 방송과 그럼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미 이걸 꺾을 수도 없는 상황이 와 있다. 늘 민주진영이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저도 굳이 관심 안 둘 건 안 두지만 때로는 이거는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으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지지하시는 또 2030 청년들도 그렇고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게 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가 전략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네. 고립시키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뭔가 저 사람이 잘했다고 하거나 지지하게 만들기 부끄럽게 하고 뒤에 숨어들게 하는 그런 거의 힘인데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그 작은 균열부터 조심하자라고 해서 쭉 그쵸.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좀 뭉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쪽 저쪽에서 작업을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실체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어딘가 가서 또 돌아다니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그 혐오의 힘을 빌어서는 안 된다. 서로 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날 청국장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하는데 오늘 뭐 거의 한 3,000분 가까이 계속 봐주셨어요. 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니까 또 오늘처럼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주위에 또 청년들 있으면 많이 또 알려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과의 실시간 대화 뭐 그렇게 방송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